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4 가압 1001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안성준 씨와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피고 소민혁 씨와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네, 출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원고는 피고의 자녀 서다빈 군이 운행하던 자전거에 치여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해당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면접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고 측은 기존의 합의서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는 세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불공정 법률 행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민법 관련 지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합의서에는 형사 합의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합의가 형사 합의인지 민사 합의인지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법학과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던 원고는 해당 합의서가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모두 포괄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가 악의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의 법적 무경험을 악용하여 합의서를 악의적으로 작성해 부재 소득약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고는 법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서 체결은 법률적으로 불공정한 행위이기에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무효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에게 자신의 면접 시험 일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회계법인의 합격 내정자 명단에 따르면 원고는 2차 시험 성적에서 차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면접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3일 회계법인의 합격은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고와 면접 시험의 미응시로 인한 3일 회계법인 합격 실패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는 충족됩니다. 세 번째로 피고는 자전거를 타는 서다빈 군을 처형하는 도중 원고를 발견하였고 서다빈 군이 원고가 우산을 폈을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지만 주변 상황을 보지 않아 전방 주시 위반을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불법 행위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록 피고가 서다빈 군의 비양육친이지만 2020-240021판의 뒷부분에 따르면 피고는 자녀의 불법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고가 서다빈 군의 자전거를 놓쳤다면 해당 사고는 물론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 행위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로 인한 발생한 손해들 중 대퇴부 골절 수술비 690만 원, 어깨 골절 수술비 460만 원, MRI 촬영 비용 61만 원과 6개월치 재활 치용 비용 480만 원,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카페 아르바이트 수익 80만 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비용 65만 9,520원을 통장 손해로 청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회계법인에 취업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었던 회계법인의 4개월치 급여인 1,464만 원을 특별 손해로 청구합니다. 피고 측도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첫 번째로 원고는 일체의 소재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민사소송에도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법률 전문직 시험 및 회계사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점, 따라서 일반인과 법률적 지식의 수준이 같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공정한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전거 사고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전치 6주의 고설상으로 번지 1차적 이유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 연습하고 있던 피고의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원고가 먼저 우선을 폈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 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타박상이 아닌 골절상으로 끝난 골절상으로 확대된 이유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던 주변의 큰 돌 때문이라는 점 또한 고려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피고는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친권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아들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일절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피고가 법정 대리인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관리 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판례를 가져와 주장하고 있으나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산을 펴서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해당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이며 일상적인 지도가 아님을 고려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사고에 의한 병원 치료비나 치료 기간 동안 얻지 못하였던 일시의 수익을 포함한 통상 손해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이나 불법 행위자,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예견 가능성, 즉 피해자가 회계 합격생이며 회계 법인 합격하리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요건을 하고 있는 특별 손해에 대해서도 어떤 법리로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판결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와 판례 등의 법리들은 재판 종료 후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쟁점이었던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사고 발생 후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일체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CPA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원고라고 하더라도 민법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민법 전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과도하며 합의를 행할 당시에는 상해죄라는 불법 행위 과실에 대한 형사적 절차를 거치는 중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 합의서에 기재된 해당 문구의 의미를 형사소송 즉 일체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피고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민법 전반에 대해 원고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위 표현의 실제 의미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외에 판결문에 명시한 기타 여러 법리들을 살펴보았을 때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이었던 원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선 불법 행위의 사실 인정이나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심의 정권 사항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원고의 증언에 따라 원고가 양산을 펴기 전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음으로써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상해를 입힌 서다빈 군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원고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이었던 피고의 감독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 원고의 행동은 피고가 예측이 불가한 것으로 자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는 것 역시 비양육친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비양육친의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감독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마지막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여부에 대해선 첫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을 인정한다. 피고 측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과실을 부정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의 사항 어린이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보를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 내용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충돌로 인한 상해를 타인에게 입히지 않았을 시에만 그러한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판결문에 명시한 판례상 피고의 아들이 만 12세라 하더라도 보행자 도로를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의 아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아들 서다빈 군은 아직 미성년자인 관계로 판결문에 명시한 법리와 판단 근거에 의하여 피고 아들의 친권자이자 감독 의무자인 A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얻지 못한 회계법인 급여는 피해 당사자가 장차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특별손해가 아닌 사회통념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가해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 대법원 판례들에 의거 원고의 회계법인 급여는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수입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 측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자전거를 연습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탑승하였던 점. 둘째, 피고가 아들의 자전거 뒷부분을 손에서 놓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서행 상태였던 점. 셋째, 자전거 도로 인근이었음에도 원고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향해 양산을 갑작스럽게 편 과실 또한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아들의 행위에 배상 책임을 지는 친권자 A의 배상 책임은 피고 측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 측이 주장한 지자체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관할 지자체가 이번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여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둘째, 그 돌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상해의 정도가 확대된 점이 사실인지에 대한 심리는 본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재판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친권자 A는 원고에게 우선 배상을 한 후 관할 지자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호 정상 요구 등 공동 불법 행위자 간 구상권 행사를 통해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에 대하여 먼저 배상 후 관할 지자체와의 소송을 통해 나머지 배상 금액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주문 1. 해당 합의서가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친권자이자 감독 의무자인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에 해당하는 1,980만 5,712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22년 7월 30일부터 판결일인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춘천지방법원 2023 가합 1002호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 종판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